안녕하세요. 디자인 피어나다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요즘에 좀 많이 바빠가지고 신상품들도 좀 많이 나오고 이 코로나다 보니까 조금 신상품도 미루고 했던 것들을 이제 조금 끝나간다는 느낌도 들고 백신도 맞고 하다 보니까 업체들 쪽에서 이제 신상품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추석 전에 조금 상품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원래 우리나라 명절인 추석이 대목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름에 좀 준비를 해서 가을 추석쯤에 신상품을 만드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디자이너들 고충 중에 하나가 이 남들 쉬는 휴가 시즌에 굉장히 바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들이 본인들이 휴가 가는 동안에 숙제를 주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저희 직업의 약간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믿고 또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또 한번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이니까 뭐 감사하게 일은 해야겠죠. 오늘은 기존에 밑에 댓글 달아주신 것들 중에 보면은 생각보다 이 영양정보나 표시사항 기입법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이 식약처 법령도 자꾸 바뀌고, 그리고 이 법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더 좀 지켜야 돼야 되는 꼭 의무사항이어서 좀 이게 원래 업체들에서 이 식품 관리해 주시는 팀에서 관리를 대부분 해주시긴 하는데 저희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니까 기본적인 건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영양정보 표시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의 표시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건 나중에 디자인 또 한번 이렇게 진행사항 보여드리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영양정보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영양정보 그래프는 이렇게 길쭉하게 쓰는 모양, 이렇게 가로형,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쓰는 형, 요거는 전면에 영양정보가 들어갈 때 쓰는 기입 형태예요. 이렇게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골라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조그맣게 들어가는 방법이긴 하고 이 모양은 디자인 전면부에 들어갈 때 쓰는 모양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과자나 뭐 라면이나 이런 데 쓰이기보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햄버거 아니면 뭐 샌드위치, 편의점 도시락 이런 식으로 스티커로 처리되는 거에 많이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나트륨 함량 표시, 비교 표시라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나트륨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거에 대한 걸 막고자 이렇게 즉석 섭취 식품에 대해서는 이런 표기법을 또 병행을 해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샌드위치나 즉석 섭취 식품은 데우지 않고 바로 먹는 그런 상품들이거든요. 다 조리가 되어 나온 상품들. 그래서 이 햄버거나 샌드위치, 뭐 삼각김밥, 뭐 샐러드, 이런 것들에는 이것이 같이 병기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된 그래프 표시에 이렇게 나트륨 함량이 이 1일 기준법에 의해서 800ml일 경우에는 1번, 800에서 1000일 땐 2번, 1000에서 2000일 땐 1200일 땐 3번 이런 식으로 요게 끝으로 갈수록 굉장히 나트륨 함량이 높은 거죠. 우리 뭐 냉장고나 전기 제품의 1등급, 2등급 하듯이 약간 그런 식 느낌으로 쓴 그래프라서 이렇게 한눈에 봤을 때도 이게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 거구나. 이건 다른 거에 비해서 적게 들어간 거구나. 라는 걸 좀 소비자가 쉽게 판단할 수 있기 위해서 만든 표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분리 배출 마크예요. 재활용 마크죠. 이렇게 된 거는 비닐류, 요거는 플라스틱, 종이 이런 재질인데 요것도 표기법이 있습니다. 요 삼각형 크기가 가로, 세로, 요 삼각형 크기 면적이 옆에 위 아래가 다 8mm 이상 되어야 해요. 요걸 찍었을 때 요 삼각형 보여드릴게요. 요 삼각형 모양만 딱 찍었을 때 8.454, 8.305죠? 그러면은 괜찮은 거예요. 8mm 이상이 되어야 되고 8mm 이상 이하로 되면은 법적인 규정이 어긋나기 때문에 꼭 8mm 이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식약처에서 나온 고지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법적 고지서니까 좀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모르는 것도 많은데 기본적인 것만 찍어서 보여드려 볼게요. 자, 여기가 이 사이트. 이게 식약처라고 검색하시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식약처이고 여기서 법령 자료, 여기서 안내 지침. 안내서 지침에서 우리는 식품이잖아요. 저는 식품. 이렇게 검색하시면 쭉 가보면 여기 21년도 식품안전관리 지침 이렇게 있어요. 보시면 요즘 식품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 나온 거여서 이렇게 하도 음식을 많이 디자인하다 보니까 저도 약간 버릇이 생겼어요. 상품을 사면 표시사항부터 확인을 하는 버릇이 있죠. 이 표시사항의 내용물도 다 확인을 하고 약간 이런 직업병 같은 게 좀 생겨서 이런 것도 가끔 좀 보기도 한답니다. 대충 목차에서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식품 등의 표시 등 관리 27페이지죠.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들어가셔서 우리나라 식품이 어떻게 관리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식품 살 때도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대충 보시면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21년도 3월 14일 또 한 번 개정이 됐네요. 여기서 표시 방법 중 글씨의 장평 90% 이상, 작은은 -2, 5 이상으로 표시. 요게 이제 표시 기준법이고요. 여기 카페인 같은 경우는 90에서 110%로 해야 된대요. 그리고 액체 축산물은 120%까지 이런 것도 추가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축산물 이런 거니까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지금 이건 거죠. 저희가 볼 때는 대부분 이 업체 쪽에서 식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품질 관리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관리하시는 팀인데, 간혹 가다가 좀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도 놓치는 경우도 많고, 그래도 우리도 알고 있어야 그 업체 쪽에 설명을 할 때 똑똑하게 또 잘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서로 일하기가 편한 거죠.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한 번 고칠 거 두세 번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이 사이트까지 한번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31페이지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나트륨 표시가 있죠. 자, 기본으로 이게 이 1일 기준치의 2000mg 이거를 넘어가는 경우는 이렇게 빨강색으로 표시해야 돼요. 그리고 그 2000ml 이하일 경우에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요. 자, 이게 위험 신호를 해주는 거죠. 다 노란색인데 2000이 넘어가는 이 부분일 때는 빨간색으로 해줘야 하고, 이 모양이 통일된 나트륨 표시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이 나트륨 표시를 하는 상품 목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즉석식품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했을 때 좀 짜다고 느껴지는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표시하는 것 같아요. 보면 조미식품에 포함된 면류, 라면 같은 거죠. 유탕면이니까 라면, 또 국수 또는 냉면, 그리고 즉석 섭취식품 중 햄버거 및 샌드위치. 이게 이 표시 대상 식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이제 라면 같은 경우는 유탕, 면류, 국물용 나트륨 평균 함량이 1730인가 봐요. 평균이 1730인데 우리 거는 1790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 예를 들면 샌드위치 같은 경우는 샌드위치 나트륨 평균 함량은 땡땡땡 미리그램인데 우리 거는 몇 미리그램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이 평균적인 상품군에 대한 이 나트륨 표시에 대비 우리 게 몇 미리인지 이렇게 표시해서 한눈에 보일 수 있게 하는 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영양표시 가이드라인이에요. 요것도 식약처에서 나온 건데 19년 12월 개정판이거든요. 지금 또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비슷할 것 같긴 해요.
일단 요거 기준으로 보여드리면 뭐 용어의 정의 뭐 이런 것들 있죠. 한 번씩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표시 방법, 우리는 이 표시 방법을 알아야겠죠. 체크 포인트 일단 한번 확인해 보시고, 뭐 표시 대상 이런 것들은 뭐 업체에서 써달라고 하면 써주면 되니까 이것까진 저희 머리 아프니까 다 알 필요 없고, 대충 요건 좀 아셔야 될 것 같다. 네, 이게 뭐냐면 영양 성분별 단위 세부 표시 방법이에요. 이게 지금 법적인 게 바뀌어서 영양 정보도 10포인트에 장평 자간 좀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게 어떤 경우는 이 반올림을 안 해주시고 뭐 칼로리도 뭐 823.624 킬로칼로리, 뭐 단백질 30.268g 뭐 이런 식으로 써오신 데 있어요. 자, 그러면 디자인하는 업체 입장에서 어떨까요? 글씨가 많아지니까 면적이 커지죠. 그럼 그만큼 공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공간을 최소화해야 돼서 숫자를 단위별로 끝을 반올림을 해줘야 돼요. 이러다 단백질을 뭐 52.824g 이렇게 줬을 땐 벌써 칸이 5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반올림해서 뭐 54g 이렇게 해주면 벌써 3칸이 날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간혹 업체에서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임의로 반올림을 이거대로 맞춰서 해요. 해서 법적으로 이렇다고 하는데 이렇게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역으로 여쭤보는 경우도 요즘에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시면 뭐 이 칼로리는 5칼로리 단위로 끊는다고 해요. 뭐 예를 들면 482칼로리 이러면 480칼로리, 뭐 486칼로리 이러면 485칼로리, 이렇게 5kcal 단위로 끊는 거죠. 그리고 나트륨도 120mg 이하는 이것도 5g 단위로 표시. 반올림이 되는 거죠. 120g 초과는 10ml 단위로 표시. 끝자리가 10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탄수화물 당류도 그냥 1단위 그대로 표시. 그러니까 0. 몇은 반올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방, 트랜스 지방도 이렇게 5g 이하는 가까운 0.1, 요거는 소수점 하나까지 표시를 해줘야 돼요. 지방하고 트랜스 지방, 포화 지방은. 근데 0.5g 초과가 되면 그냥 g으로만 표시해도 되고요. 그리고 트랜스 지방 같은 경우도 0.5 미만은 0.5 미만까지 이렇게 표시해줘야 돼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은 그대로 표시해도 된대요. 그래, 아니면은 그 값에 가까운 5g 단위로 표시하던지, 또 5g 미만은 그냥 5g 미만으로 표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2mg 이하는 0으로 표시해도 된대요. 이것도 지방, 트랜스 지방 이런 것도 0.5g이나 0.2g 미만은 그 0으로 표시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알아두면 좋겠죠? 공간이 벌써 3칸인데 0으로만 하면 1칸만 되니까. 그리고 단백질도 그 값 그대로 표시해도 되지만 그 값에 가장 가까운 1g 단위로 표시, 반올림하는 거죠. 이것도 0.5g 이하는 0으로 표시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걸 좀 어느 정도 알아두시고 영양성분 표시하실 때 반올림을 해주는 걸 해주면 공간 활용에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표시사항이 형태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기본형, 세로형, 그래픽형. 좀 크게 볼까요? 볼게요. 자, 기본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총 내용량, 그러니까 하나의 봉지에 있는 총 내용량을 집어넣고 그거에 대해서 푸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g짜리 과자면 100g당 몇 칼로리 이렇게. 그리고 세로형. 요 같은 경우 영양정보 이 옆에 공간이 좁을 경우인 거죠. 면적이 옆에가 좁아서 이게 가로형이 너무 길어서 못 들어간다 이러면 요거를 영양정보 아래 총 내용량과 칼로리를 아래로 집어넣고 요걸 좀 폭을 좁힐 수가 있어요. 그 형태로 보시면 되고, 그래픽형은 이렇게 그래픽으로, 이건 많이 쓰지 않아요. 공간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픽을 한 번 더 칸을 넣어 보여주는 건데 거의 많이 쓰지 않는 기법이고, 기본형 이걸 제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건 가로형인데 이것도 공간이 좀 많이 들어서 많이 안 쓰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가로형 같은 경우는 4개 나눠서 넣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요. 텍스트형, 말 그대로 글씨 위주로 쭈루룩. 자리가 좁을 때 이 공간을 가장 많이 써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 표기사항 양이 늘어나면서 이거를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영양정보 넣고 내용량 넣고 이렇게 가로로 표기를 쭉 하는 거죠. 나열하는 시. 이게 텍스트형. 그리고 병행표기. 이 병행표기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시리얼 같은 거 있잖아요. 비타민도 많고 뭐 큰 봉지, 번들팩 같은 거 큰 봉지 하나 사서 한 10번에 나눠 먹는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총 칼로리 쓰게 되면 얼마나 칼로리가 높겠어요. 10번 먹는 건데 몇천 칼로리 나오겠죠.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니까 총 내용량을 써놓고 뭐 예를 들면 60g이 한 번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총 내용량 뭐 600g 이러고 60g 곱하기 10회 뭐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그래서 이 10회 이 1회당 60g 칼로리 이렇게 해서 요거는 1회당 칼로리를 기입해주고 여기는 총 내용량 600g에 대한 칼로리를 다 적어주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병행해서 써주는 게 시리얼 같은 거에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건 주표시면. 이건 주표시면은 무슨 말이냐면 메인 디자인면을 말하는 거예요. 전면을 말하는 거죠. 뒤에다 표시사항을 못 넣을 경우에 앞에다가 이렇게 그래픽형으로 주표시면에 넣을 때는 이런 이 표 형식으로 해서 기입을 합니다. 이렇게 된 표 형식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건 뒤에 나와 있는 건데 이 과태료가 있어요. 이렇게 대충 보시면 뭐 영양성분 뭐 표기 잘 못했을 경우에 1차는 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요 내용에 따라서 가격은 좀 틀리지만 이렇게 벌금이 또 있으니까 뭐 벌금이 뭐 20만원 이런 것들은 많이 세진 않지만 그래도 안 내면 좋은 거고 지키려는 건 지키는 게 좋겠죠. 이런 식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켜주시는 게 좋겠죠. 더군다나 이렇게 표시 기준을 위반을 하게 되면 시정명령이 들어갔다가 2차 위반되면 영업정지. 이건 굉장히 센 거죠. 영업을 5일 동안 못한다고 보세요. 업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니까 법적인 거는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저희도 업체가 잘 모를 경우에는 이런 데 가서 공부하시고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는 게 좋아요. 저희가 책임을 질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이 글씨 크기죠. 영양성분 명칭 및 함량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10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 그리고 열량의 표시는 10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하되 총 내용량 글씨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고 굵게 표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표시는 영양성분의 글씨 크기 함량 크기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1% 단위로 표시하고 굵게 표시. 이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멘트죠. 요거 일단 제가 복사해서 이따 작업하는 데 가져가서 비교해 보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타 업체들, 그러니까 대기업 상품들 좀 보여드리면서 영양정보 표시 어떻게 했는지 한번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라면 3사, 팔도 라면하고 제가 풀무원 거하고 그리고 농심 거 일단 라면 봉투 표시사항하고 제가 하면서 약간 이런 비닐 같은 거 작업하실 때 좀 주의할 것도 생각난 김에 같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라면 앞부분이죠. 요 아래 요 부분이 전면 이 후면 표시사항 부분 보시면 이 영양정보 부분인데 자, 얘는 보세요. 후면에 공간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다 10포인트로 그냥 싹 표시했어요. 영양정보는 이렇게 그리드 있죠. 요거는 두껍게 해야 되고 앞에 당류, 탄수화물 이런 목록은 성분표는 진한 글씨 그리고 요 퍼센테이지 있죠. 요거는 그러니까 이 목록하고 퍼센테이지 부분은 굵은 글씨 그리고 나머지 얇은 글씨로 해서 중요한 것들 눈에 톡톡 들어오게 이렇게 법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팔도거 보면 전체적으로 다 10포인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이 원재료면 같은 경우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시면 되고 이렇게 그리고 실링인데 실링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걸 아이마크라고 합니다. 자,
실링했을 때 자, 여기도 보시면 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보시면 이 아이마크라고 하는 부분에는 색깔이 대부분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아이마크가 뭐냐면 이 필름들은 하나씩 하나씩 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것처럼 화장지가 감기듯이 심지 같은 걸 안에 하고 기계로 이 비닐을 뱅글뱅글 돌려서 말아서 롤로 갑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이 롤을 끼운 다음에 라면을 넣고 다 기계식 생산이에요. 비닐이 하나씩 잘려져서 밑에 앉혀진 다음에 그 위에 라면이 놓이고 자동으로 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마크라는 거는 이 필름은 여기에서 잘라야 돼 라고 표시하는 그 마크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마크가 기계에 잘 익히려고 하면 이게 컬러가 안 들어가는 게 좋기 때문에 대부분 이 부분 아이마크 부분에는 흰색 아니면 이 비닐의 원단을 그냥 그대로 합니다. 이 은색이 대부분 이게 증착지라고 그러죠. 이 필름지. 이 필름지들은 이게 이 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햇빛도 잘 안 들어가고 이 산화율이 낮아서 상품을 덜 상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자나 라면 등에 이 비닐을 많이 쓰는데 이 비닐이 은색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필름 인쇄에는 흰색, 이 흰색이 한 번 별도로 별색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흰색도 칠하지 않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디자인할 때 특히 이런 봉지 같은 경우는 꼭 여쭤보셔야 돼요. 이 비닐이 꺾이는 부분이 왼쪽으로 꺾이는지 오른쪽으로 꺾이는지. 이 비닐이 만약에 이쪽으로 꺾였다고 보세요. 그럼 이 바코드가 만약에 요 밑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비닐이 이쪽으로 꺾였을 때 안 읽히겠죠. 이 비닐 한 번씩 이렇게 걷어야 되니까 이 업체 쪽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에 대한 클레임이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코드 위치도 항상 이거를 염두에 두셔서 양쪽 다 구분이 문제가 안 되려면 바코드는 이쪽으로 비닐을 접어도 이쪽으로 접어도 끝에 이 모서리 부분을 어디도 침범되지 않는 위치에 놓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여기 아이마크, 여기 아이마크 벌써 잘린 거죠? 그래서 여기도 바코드 위치를 위쪽에 놓은 거예요. 이거는 풀무원 거예요. 풀무원 것도 보면 여기는 전면 표시상 14포인트, 후면 자, 나트륨 정보 표시. 나트륨이 얘는 5번이에요. 다른 라면보다 좀 많네요. 영양 정보 표시상 14포인트로 다 했고, 자, 여기도 10포인트로 다 맞았고, 여기는 아이마크 부분 백색으로 칠해줬어요. 이번엔 농심 거 너구리. 이것도 뒤에 영양 정보 표시 보시면 다 10포인트 이상 했고요. 나트륨 함량 표시. 일반 라면 1730인데 얘는 1760이래요. 표시상 요거는 아직 장평은 10포인트 맞는데 장평 자간 아직 안 맞춰진 것 같아요. 올해까지가 시험 기간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맞춰주시겠죠? 농심도. 그다음 요거는 그래놀라 시리얼바. 요건 조그매요. 이 표기상 면적이 10 제곱센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평이 다 들어갔죠. 길쭉길쭉하죠. 글씨가 10포인트에 장평을 50% 정도로 준 거예요. 여기 영양정보, 이것도 자리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그래프형, 텍스트형으로 했죠. 이것도 차인데 집에 있는 거 다 갖고 와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영양정보 표시 구간이 10에 10 제곱센티미터보다는 좀 작아요. 그래서 글씨들이 약간 장들이 좀 들어갔는데 웬만하면 10포인트에 장평 자간 98려고 좀 노력을 한 게 보이죠? 요거는 가장 우유인데 얼마 전 나온 신상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진짜 잘 맞춰져 있어요. 딱 10포인트, 그쵸? 여기 굵게 우유 함유, 장평 자간 다 맞춰서 다 표시가 잘 되어 있죠. 영양정보 쪽을 안 봤으니까 영양정보 쪽, 아이고, 영양정보 쪽인데 보시면 자 여긴 다 10포인트 맞춰졌어요. 밑에 것까지 공간이 있으면 이렇게 다 그대로 표시해 주는 게 가장 좋죠. 나트륨 자 요것들 목록은 굵게 퍼센테이지 굵게, 그쵸? 그리고 여기도 칼로리 굵게.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이것도 굵게 해줘야 되거든요. 굵게 10포인트로. 그래서 가장 최근 거다 보니까, 그리고 면적도 넓다 보니까 이 우유는 지금 아까 보여드린 그 법적 표시사항에 아주 딱 맞게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랑 아까 보여드렸던 풀무원 거라면 그게 정리가 되게 깔끔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개씩 좀 만들어 볼까요? 일단 기본형부터 해볼게요. 요게 10cm 제곱센치보다 작았던 거여서 제가 약간 평이 들어갔는데, 그냥 정직하게 한번 해볼게요. 아까 우유처럼. 자, 이렇게 했을 때 표가, 일단 제가 미리 그려놨던 건데 한번 따로 그려볼까요? 자, 박스 외곽은 굵게 해줘야 된다 그랬죠? 칸을 일단 세세요. 이게 크기를 재는 게 좀 편하게 하려면 이 규격을 아는 게 좋으니까 한 5mm 정도로 잡아주면 되겠네요. 그쵸? 일단 박스는 라인을 해주고, 굵게 해주고, 5mm씩 해줄게요. 복사. 일단 여러 개 해주고, 이렇게 됐죠? 컨트롤 D 하면 똑같은 간격으로 복사가 돼요. 여기 지워주고, 위에 제목 적어줄게요. 영양정보. 그 부분 면으로 칠해야 되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그 자리 그대로 앉는다고 그랬죠? 버거로 칠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영양정보 흰색으로. 몇 포인트일까요? 다 10포인트 이상 해야 되지만 제목이니까 공간도 있고 조금 더 크게 해줄게요. 나중에 이렇게 너무 남는 공간은 좀 수정해주면 돼요. 복사해서 쓸게요. 그냥 레이어가 있나 보다. 또 10포인트. 포인트에 90% 이상 마이너스 5 이상, 90% 마이너스 5. 영양정보 조금 더 크게 써주고, 총 내용량이 제 건 200g이에요. 200g일 경우에 270칼로리. 자, 여기서 칼로리는 두껍게, 200칼로리는 좀 얇게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글씨가. 그래서 이제 윤고딕으로, 바른 고딕으로 할게요. 나눔 바른 고딕. 나눔체는 다 깔려져 있으니까. 위에는 나눔 바른 고딕 레귤러 규격이고요. 아래는 볼드. 이렇게 두꺼운 글씨. 이것도 나눔으로 다 해줄게요. 이것도 두꺼운 글씨로 볼드. 나눔 서체는 다음 이 네이버에서 무료로 주시는 서체니까 다운 받으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70 됐고요. 여기는 이제 총 내용량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이걸 써줍니다. 이것도 10포인트에 90 마이너스 5. 너무 좁다, 그쵸? 근데 여기 보면 꼭 10포인트 해야 되는 게 영양성 명칭, 함량, 1일 영양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열량, 이것들은 꼭 10포인트를 해야 돼요. 한번
보겠어요. 요거 이것들 이건 무조건 10포인트 그쵸? 1일 영양성분 기준 이것도 10포인트 그럼 해줘야겠네요. 그쵸? 이게 너무 좁으니까 두 줄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쵸? 하나는 지우고 이거는 그러면 뒷줄 맞추기 해서 공간이 최대한 좀 작게 넣어주는 게 공간이 어떨는지 모르니까. 이거는 100 이상일 때예요. 이상일 때 하는 거고, 이 영양 정보는 너무 작아서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이건 장평자가 50까지 된다는 목록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건 꼭 업체한테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게 보세요. 탄수화물, 나트륨 탄수화물류, 지방류 이렇게 하나씩 묶어서 칸을 나눠요. 그쵸? 굵은 줄, 나트륨 줄 굵은 줄, 탄수화물 2개 굵은 줄. 이거는 얇게 들어가죠. 이렇게. 끝으로 맞춰서 맞췄다. 그리고 이제 얇게. 여기 가운데 얇은 건 0.4로 하고요. 요거보다 조금 굵은 0.8 그리고 요거는 외곽이 두꺼운 선은 1.2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더 두꺼워야 되겠네요. 쟤네처럼 하려면 1.5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하고 들고 올게요. 일단 그냥 다 굵은 글씨로 했어요. 굵은 글씨로 일단 해주고 얘도 저걸로 해줄게요. 나눈 고딕 일단 굵은 글씨로 해줄게요. 볼드. 그리고 요거에 맞게 행간에 맞춰야 되겠죠? 한 12 14.2 정도. 네, 그냥 싹 잘 들어갔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트륨, 탄수화물 이건 둘이 줄이 맞아야 돼요. 탄수화물 안에 당류가 들어가서 이렇게 한 칸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구분 져주게. 지방군 안에 트랜스지방, 포화지방이 있는 거고, 콜레스테롤, 단백질. 줄은 앞줄은 이렇게 맞춰줍니다. 구분 잘 지게 앞줄 이렇게 줄도 딱 맞춰줘요. 이렇게 하고 뒤에 있는 칼로리도 일단은 그냥 갖다 일단 복사해 쓰고, 요거는 끝줄 맞추기. 이렇게 해서 둘 다 90에 마이너스 5 맞죠? 그 다음에 이것도 1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이거는 앞줄 맞추기. 여기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이건 두껍게 해줘야 돼요. 볼드로 이렇게 해주고요.
그쵸? 줄이 안 맞아서 안 예쁘니까. 이렇게 할게요. 줄 맞춰주고. 됐다.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폰트 굵기 맞춰줘야 되겠죠. 자, 성분은 굵은 글씨, 뒤에 그람은 얇은 글씨라고 그랬죠. 그러면 1000ml 잡고 레귤러, 1000ml 잡고 레귤러. 좀 귀찮은 작업이에요. 그때 잘 모르세요, 업체들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그렇다고 또 따로따로 하면 줄이 안 맞으니까 어쩔 수가 없죠. 손이 고생인 거죠. 레귤러. 이것도 퍼센테이지는 얇게. 레귤러. 이거는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이렇게. 됐다. 네. 이렇게 하면 영양정보, 자, 기본형은 완성입니다. 아이고. 이제 이렇게도 쓰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공간이 100cm 제곱보다 작으면 요거를 축소할 수 있어요. 이게 90%니까 가로가 한 60% 정도 줄여도 되겠죠? 일단 대충 해볼게요. 왜 이래? 이렇게 하고 요거가 50%, 10%에 50%, 이것도 50%. 더 좁힐 수도 있겠네요. 그쵸? 자, 공간이 없을 때는 이렇게 표시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좀 넓게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작은 공간에는 이건 마이너스 50에 50으로 한 거, 요거는 90%. 그쵸? 이렇게 해서 이 기본형 같은 경우도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쓸 수 있어요. 100cm 면적이 가로 세로 곱한 게 100cm 제곱 이상일 때는 이렇게, 그리고 90, 그러니까 장평 90 이상, 자간 마이너스 5 이상, 그리고 그 100cm 제곱 이하일 때는 이렇게 장평 50 이상, 자간 마이너스 5 이상, 이렇게. 네, 이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텍스트형이라고 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아요. 저거랑 똑같은 원리인데 이것도 그냥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지금 저는 이게 작은 데 들어가서 90으로 안 돼 있어요. 55로 되어 있죠. 55에 마이너스 5 이렇게 맞춰놨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90%까지 해주려면 가로를 좀 더 크게 해줘야겠죠. 보시면 글씨가 90%, 그쵸? 90%에 마이너스 10포인트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것도 90%, 또 10포인트 일단 해주시고, 이것도 일단
똑같은 걸로 해놓을게요. 요거 안 바뀌었네요. 텍스트형 같은 경우도 요 선 굵게, 이 선은 굵게 똑같죠. 자, 성품, 이 품명은 두껍게, 퍼센테이지 두껍게 이렇게 합니다. 그룹이 잘 안 풀리네요. 영양 정보는 좀 두껍게 해줄게요. 이것도 다 일단 바른 고딕으로 다 해줄게요. 흰색 끝이죠? 검정색 면이니까 해주고, 이거는 좀 많이 커져도 될 것 같아요. 공간이 있으니까 15% 해주고, 위에 거는 얇게, 밑에 거는 두껍게 볼드. 이거는 100% 해줄게요. 눈에도 튀어야 되니까. 이거는 행간이 좀 더 좁아져야 될 것 같아요. 8, 13. 이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분명은 좀 두껍게 볼드, 7% 두껍게 볼드, 탄수화물 두껍게 볼드, 10% 두껍게 볼드. 이렇게 하고 이 칸에 맞춰서 줄도 잘 맞춰줍니다.
왜 자꾸 대문자로 나오죠? 이상한데. 됐다. 맞춰서 좀 키워줄게요. 얘도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요거는 이 텍스트형으로 하나 또 완성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돼요. 요 주표신문 같은 경우는 이것도 간단해요. 이렇게 이런 형식인데, 이것도 어떻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일단 네모를 만드세요. 네모를 하나 만드시고, 그리고 영점 칸이 몇 칸이 필요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칸. 그쵸? 그러면 대충 뭐 계산하시는 게 좋죠. 2, 9, 18 뭐 이렇게 해서 일단 요거를 그냥 80으로 해야겠다. 80. 그래서 9개니까 90, 9개니까 90으로 일단 하고 줄이죠. 뭐 90하고 10씩 복사. 이렇게. 여기는 얇게 0.5 하고 요건 1.1로 할게요. 이렇게 하시고, 위에 품목 들어가는 부분은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열량 탄수화물 이거 적어줘야겠죠? 색으로 이것도 10포인트 90 마이너스 5. 요 가운데 정렬해 주는 게 좋겠죠. 줄 맞추기가 좋으니까. 자, 이렇게. 또 10씩 복사를 할게요. 이렇게 해주고,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제가 글씨 쓰는 게 좀 느려요. 그래서 그냥 복사해 쓸게요. 대부분 이 전면에 이게 들어갈 때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검색해서 예를 들면 삼각김밥, 자 보세요. 그리고 삼각김밥 보면 여기 보면 영양정보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대부분 너무 조그매요. 다 손바닥보다 작은 것들이어가지고 이렇게 여기도 대부분 10포인트로 기입을 못하고 있어요. 한다 하더라도 장이 엄청 들어가죠. 면적이 굉장히 작아서 안 들어갈 때는 그보다 작게 해도 된다는 표시 규정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전면에 들어가는 영양정보 같은 경우는 뒤에 들어갈 면적이 없거나 이런 스티커 처리, 후면 작업이 이제 기계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대부분 이렇게 조그맣게 돼 있고, 삼각김밥도 그렇고, 예를 들어 샌드위치 판매되고 있는 삼립 거 샌드위치 한번 찾아볼까요? 삼립. 자, 이런 거 보시면 여기도 영양정보 다 장이 들어가 있죠. 면적이 워낙 작기 때문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런 표로 들어가는 건 대부분 전면에 들어가고, 면적이 워낙 작은 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10포인트로 들어갈 수가, 그러니까 이 장평이 90 이상으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예 지금은 저는 그냥 장평을 50%로 작업할게요. 얘는 자, 이렇게 작업을 50%를 했습니다. 조금 가로 줄여줘도 될 것 같아요. 그쵸? 복사하기 편하라고 일단은 이렇게 할게요. 칼로리, 자, 366 킬로칼로리. 이상하다. 아까부터 서체가 좀 이상해요. 또 10포인트. 가운데 맞추기. 장평 50 할게요. 이렇게. 이것만 아니면 또 좁힐 수 있는데, 그쵸? 자, 그러면 크기 좀 줄일 수 있겠죠? 면적 좀 줄여주고, 이것도 10씩 이동을 하고, 자, 공간 많이 남으니까 이 상태에서 한 칸씩 복사하기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제가 일단 10씩 하려고 넓게 해놨어요. 좀 줄여줄게요. 이제 75%까지 이렇게 하고 50 됐죠? 이 숫자는 공간이 좀 더 있으니까 조금 더 한 58 이 정도로 해줄게요. 요거는 53%.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쳐줘야 돼요. 이건 하나씩 띄워주고, 이걸 꼭 또 띄워달라는 업체가 있고 안 띄워달라는 업체가 있어서 띄어쓰기까지 확인이 되는 데인지 아니면 띄어쓰기는 상관이 없는 건지 이것도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띄어쓰기는 안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 제가 안 해드렸었던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꼭 띄워야 된다고 다시 다 띄워달라고 하시는 업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띄어쓰기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일단 저는 그냥 저기는 안 띄워져 있으니까 안 띨게요.
테두리 두껍게 볼드, 여기도 53% 볼드. 여기도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전면에 뒤에 퍼센테이지 마찬가지죠. 볼드 안 들어갔죠? 여기도 16만 볼드, 14% 볼드. 이렇게 해서 전면의 표형식도 완성을 하였습니다. 영양정보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시면 돼요. 기본형도 보시고 시각초도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좀 읽어도 보시고, 그리고 타사 대기업들 한 것들 상품들 가져다가 또 한번 보시기도 하시고 따라서도 만드시고. 디자인이라는 거는 일단 다른 거를 똑같이 베껴서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사람이 하는 거랑 똑같이 안 되거든요. 연습하시는 방법은.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똑같이 한번 해보면서 나는 여기 사진은 다른 걸로 바꿔볼까? 여기 이 부분은 글씨를 오른쪽으로 옮겨볼까? 뭐 이 서체를 좀 다른 걸로 바꿔볼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디자인 작업하시는데 이 디자인 작업의 이 역량을 높이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